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신성 ENG입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인데 지금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자, 이게 진짜 궁금한 지점이죠. 아니,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가진 회사가 왜 실적은 이 모양일까요? 이걸 그냥 위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일까요? 신성이 엔지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이 회사가 사실상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다른 회사처럼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기 매출 구성을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와, 거의 90%죠. 압도적인 비중이 클린 환경 사업부에서 나와요. 사실상 이 사업부 하나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이 클린 환경 사업부가 뭘 하느냐? 바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먼지 하나 없는 초깨끗한 공간을 설계하고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어두운 얘기를 해볼게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역풍을 한번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2%. 네, 무려 62%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대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하락폭이에요. 회사 돈 버는 능력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진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2024년에 139억 원이라는 큰 순손실을 냈다는 거예요. 그냥 장사가 좀 안 된 수준이 아니라 회사 재무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일단 제일 큰 고객사들 프로젝트가 줄줄이 밀렸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내보낼 순 없으니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갔죠. 게다가 이 태양광 사업이 계속해서 돈을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를 봐도 리스크가 좀 보입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재생에너지 쪽은 여전히 불안하고요. 최근에 발행한 채권, 이른바 BW 물량이 주가를 누를 수 있다는 오버행 우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매물이라서 이게 시장에 풀리면 기존 주주들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이야기의 한쪽 면만 본 겁니다.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이 회사의 진짜 반격 카드를 한번 보시죠. 7천억 원. 이게 회사가 2년 안에 달성하겠다고 내건 신규 수주 목표액입니다.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반도체 시장 살아날 때 제대로 올라파겠다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런 자신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체질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국내 장사만 했는데 이제는 매출의 절반이 해외에서 나옵니다. 특히 미국 법인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완전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난 거죠. 신성이 엔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술력,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 해자입니다. 클린룸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앞으로 중요해질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 때 필수적인 슈퍼 드라이룸 기술에서 완전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막 섞여 있는데 그럼 시장은, 즉 주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 흐름의 중요한 선들이 보입니다. 아래로는 1,500원에서 1,600원 사이가 아주 강력한 지지선, 그러니까 바닥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위로는 2,300원 선을 시원하게 뚫어줘야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관문 같은 곳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주가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적정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가치 평가 지표 중에 PBR이라는 게 있는데요.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신성 ENG는 1.8배 정도인데 비슷한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딱 중간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가치만 놓고 보면 지금 주가가 막 거품이 끼어 있거나 하진 않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정말 만약에 회사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 회사를 다시 보게 될 거고 가치를 재평가, 즉 리레이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위기와 기회, 리스크와 가능성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이 한 장의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한쪽에는 클린환경 사업부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재생에너지 사업부와 재무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의 최종 분석 결과는 매수입니다. 지금의 부진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고 실적 바닥은 이미 찍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냥 무작정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일단 주가가 1,500원대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를 노려보는 게 좋겠고요. 2,100원을 뚫고 올라가는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음 실적 발표 때 정말로 흑자로 돌아섰는지 이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500원 밑으로 깨지면 그때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손절도 고려해야 하고요.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첨단 산업의 공기를 지배하는 이 기업이 과연 주식시장의 공기, 즉 분위기까지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결국 투자자들의 몫이겠죠.